안녕하십니까, 공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 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을 강의하는 권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10여 년간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수업을 잘 들으시고 수업에서 모자란 부분은 유튜브 동영상으로라도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를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에서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 내용 중심으로 설계 개론을 강의합니다. 15주차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동영상과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 주차에는 설계 개론에 대한 일반적인 수업 진행, 교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2주차에는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매 회차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주차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가 2문제, 옥외가 3문제 정도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주차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통도 작성이 여러분이 이해를 돕는 데 가장 중요하므로 실습 과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만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주차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인데 4주차, 5주차를 묶어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분량이 많습니다. 6주차에는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와 미분무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무. 그래서 물분무 설비에는 5.6%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7주에는 포소화설비, 전기자동차 등의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화설비로 판단이 되며 출제 기준은 2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9주차에는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의 기준 2문제 기준 정도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주차에는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소화설비 등의 화재 기준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주차에 분말 소화설비가 약 2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 빈도가 되겠습니다. 12주차 피난기구
대해서 볼 것인데 통상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3주차에는 소화활동설비의 화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활동설비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주차는 소화용수설비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정리되는 부분으로 한 문제 정도의 문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분말 소요 설비 중심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포, 이산화, 분말만 가지고도 20문제 중 10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한 문제씩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내용을 익힘으로써 우리는 이해와 적용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로 나누는데요. 경보설비는 전기 쪽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등은 기계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 교재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필기, 도서출판 성안당의 공하성 교수님이 쓴 교재로 파트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되겠습니다. 챕터 1번 소화설비, 챕터 2 피난구조설비, 챕터 3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CBT 문제 중심으로 10년간의 문제를 내용에 맞게 문제를 배치했습니다. 해마다 3회에서 2회 정도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마다 올해도 3회 정도 시험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동상을 찍는 당시에는 약 17회 정도의 문제, 16에서 17회 정도의 문제, 즉 340문제 정도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아래쪽은 보완을 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고 올해 23년도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면 20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서 별도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기계에 포함되는
설비 종류로는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나누고,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설비를 크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는 소화기,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설비는 크게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설비, 분말설비, 할로겐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할로겐,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 소화설비로 구성이 됩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난기구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 피난교, 공기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피난기구는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교, 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내림식 사다리. 요게 피난구조 기구입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누고, 피난기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걸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면, 불이 나면 피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피할 수 있게 쓰는 것이 피난기구이고, 불이 나서 인명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불을 끌 때 소방관이 입는 것으로 보면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이다. 소방관이 사용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화복에는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명구조기구입니다. 다음 중 인명구조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완강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내용에서 가장 크게는 여러분이 기구의 종류를 알아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와 소화용수설비 2가지로 나누고, 소화활동설비는 비상콘센터, 무선통신,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소방지설비로 나누는데,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은 전기 부분이고, 재연, 살수, 연결 성수관, 연소 방지 설비는 기계 설비로 기계 분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화용수는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용수는 우리가 소화설비에서 본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포소화설비 등에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물탱크를 소화수조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법규에 따라서 방수량, 방수압, 시간에 따라서 동시 사용 개수에 따라서 소화수조의 크기가 정리됩니다. 크기가 정의됩니다. 소화설비는 불이 나면 끄는 설비. 소화설비는 뭐하는 설비다? 불이 나면 끄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대피하는 설비는 불이 나면 요 구조자가 사용하는 기구들이고, 인명구조기구는 소방관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활동설비는 소방관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살수나 연결성수관이나 영소방지설비 등은 불을 끄는 것보다는 소방관들이 와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소화용설비는 소화용수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이 동영상을, 모든 동영상 앞에 넣어드리는 것은 소방기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외워놓으시라고 본 장을 녹화하고 매 동영상마다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층짜리 건물에서 시작돼 인근 건물 2개 동과 또 다른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태운 뒤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확산하면서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화설비는 기계설비를 의미합니다. 기계설비 본장에서는 소화기구 2.2% 한 문제 정도, 옥내소화전 11% 두 문제 정도, 옥외소화전 6.3% 한 문제 정도, 스프링클러 15.9%로 세 문제, 물분무 소화설비 5.6%로 한 문제, 포소화설비는 9.7%로 두 문제, 이산화탄소 한 문제, 할로겐 및 청정소화설비 한 문제 정도, 분말소화설비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포, 분말을 가지고도 10문제 정도의 문제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골고루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우리는 소화설비에 대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이 문제 중심으로 소화설비 개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소화설비 중에서 소화기구, 소화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소화기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 소화장치, 자동 확산 소화기, 소화 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소화기구는 매 회차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화기구, 소화기는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로,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로 능력 단위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소형 소화기는 1단위 이상을 소형 소화기라고 하고, 대형 소화기는 A급과 B급이 있습니다.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 이상이 되는 부분을 B소화기라고 합니다.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 약제 충전량은 포분이, 포분말은 20L 20kg, 할 30, 할론 30, 25 강육 물 8,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포분 2, 할 3, 25 강육 물 8,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화능력 단위는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기본적으로는 1, 대형 소화기 A급은 10, B급은 20단위 이상을 대형 소화기라고 하고, 소형 소화기는 설치거리는 20m, 소형 소화기 그 설치거리는 20m, 대형 소화기 그 설치거리는 30m. 소화약제 충전량은 포분 2, 할 3, 25 강육 물 8, 포분 2, 할 3, 25 강육 물 8,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를 보겠습니다. 대형 소화기로 인정되는 소화 능력에 적합한 기준은 A급은 10, B급은 2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 이, 빛 이렇게 외운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형 소화기 종별 소화약제 소수 충량으로 옳은 것은 포분이 할 3, 25 강육 물 8, 포 22조 틀렸습니다. 분말 20kg 맞습니다. 25조 이산화탄소 5 강육 물 8,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형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물 8, 25, 할 3, 강 뭐죠? 60리터 강 6. 이 포분 2, 할 3, 25 강 6, 물 8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압 방식에 의한 분류로 소화기구는 가압 방식에 따라서 축압식, 가압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축압식은 압축 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로 압축을 시켜서 방출하는 방식이고, 가압식은 별도의
압력 본배를 용기에 저장했다가 수동식, 펌프, 화학 반응식, 가스 가압식으로 분리하는 배출 방식입니다. 추압식 소화기는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추압식 소화기는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고, 가압식 소화기는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물 소화기, 할론 소화기, 산알칼리 소화기, 포 소화기 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산화탄소까지 분말, 강화, 물, 할론, 산, 포, 이산화탄소 7개의 소화기를 나타내고, 방식으로는 추압식, 가압식 크게 나누고 화학 반응식, 펌프식, 전기 압축식으로 나누는데, 분말 소화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압식과 가압식이 사용되는데, 추압식 분말 소화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소화기별 압력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액, 산알칼리, 화학 분말 압축기는 이산화탄소를 압력원으로 하고, 할론하고 분말은 질소를 압력원으로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추압식 소화기는 압력원이 본배 내에 있습니다.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원이 외부에 있어서 가스나 수동, 화학 반응식으로 나누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본배, 고압가스 기체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강철로 만든 원통 용기를 본배라고 하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고압 액상의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CO2 소화기는 가연성 고체류, 액체류, 합성 수지류 등의 CO2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문제 76번을 보겠습니다. 소화기 정의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대형 소화기란, 우리가 대형 소화기는 A급과 B급,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기역과 니은이 설치되어 있다. 기역,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은 10, B급은 20단위 이상 소화기를 말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분말 소화약제 1kg당 저장 내용적이 가장 작은 것은, 분말 소화기 1kg당 저장 용적은 1종, 2종, 3종, 4종으로 분말 소화기를 나눌 수 있는데, 1종 0.8, 2종 1.0, 3종 1.0, 4종은 1.25입니다. 그래서 1종은 식용유 및 지방진류, 즉 집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0.8kg당 0.8리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1종 분말이 내용질이 가장 작습니다. 좌측 상부의 66번 문제. 소화 능력 단위에서 소형 소화기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 1 이상이면서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소형 소화기라고 합니다. 능력 단위가 10은 B형, A형, 20은 B형 소화기가, B급 소화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화기의 정의 중 다음에 알맞은 말은, 대형 소화기란 사람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특정 소방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한 개의 소화기 보행거리,
대형 소화기의 보행거리는 30m. 답은 3번. 우리가 수평거리를 꼭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수평거리 10m는 제연구역, 15m는 분말 포 CO2. 수평거리 보행거리는 분말 포 CO2. 수평거리 20m는 한론. 옥내 소화전, 소화전 방수구, 연결 송수관 등은 25m. 25m. 물에 대해서는 25m. 분말 포 CO2는 15m. 한로는 20m. 대형 소화기는 30m. 옥외 소화전은 40m. 옥외 소화전은 40m. 연결 송수관은 50m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제형구역 10m, 분포 CO2는 15m, 한론 20m, 대형 소화기 30m, 옥내 포 연결 송수구 등은 25m, 옥외는 40m, 연결 송수관은 50m입니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61번. 일반적인 산 알칼리 소화기 약재 방출 압력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과 알칼리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CO2 압력기이다. 산 알칼리기는 산과 알칼리에 의해서 뭘 만들어낸다? CO2를 만들어낸다. 이게 정답입니다. 충전가스의 압력원에 대해서 강화액, 산알칼리, 화학로, 분말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한론과 분말식은 추갑식일 때는 질소를 충전가스로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번. 소화기 정의 중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앞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대형 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 문제 나왔었던 거고요. 능력단위 A급 얼마 10, B급 20. 그래서 답은 3번. A급 대형 소화기에서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분물 소화 설비에서 사용하는 소화약재 중 분말 소화 설비에 사용하는 약재 중 3종 분말의 주성분, 분말 소화기의 3종 성분. 분말 소화기 3종 성분은 인산염, 인산암모늄입니다. 인산염.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제1종은 중탄산나트륨. 무슨 색? 흰색. 2종은 중탄산칼슘. 무슨 색? 자색. 제3종은 인산암모늄이고 홍색. 제4종은 중탄산칼슘이고 회색.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종이 A, B, C급 화재에 사용이 됩니다. 3종 분말은 인산염 암모늄이다. 70번. 추갑식 분말 소화기 지시 압력계에 표시된 정상 사용 압력은 0.7에서 0.98MPa, 7에서 9.8kg. 그래서 녹색이 0.7, 빨간색 전이 0.98. 이 부분을 외워주시고 소화기를 보면 이 지시 압력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소화기는 외관, 작동, 종합점검으로 나누고 정밀검사는 수압시험과
기밀시험을 나눕니다. 수압시험은 분말, 강화, 포, 물, 산알칼리 모든 소화기를 다 수압시험을 하고 분말, 강화, 한론 소화기는 무슨 시험한다? 기밀시험만 합니다. 소화기 정비 공구로는 계량기, 압력계, 셋톱이 소화기 정비 공구입니다. 작동 점검은 소화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 안전 기준에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작동 점검 시험이라고 합니다. 종합 점검은 소방시설 등 작동 기능을 포함해서 구성품의 화재 안전에 적합한지를 여부하는 것이 종합시험입니다. 작동시험과 종합시험이 있습니다. 소화기 유지관리는 소화기는 바닥에서 1.5m 이하 동결 변질이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한 곳에는 무슨 표시 소화기라고 꼭 설치해야 됩니다. 1.5m에 설치하고 소화기 표시를 해줘야 된다. 습기가 많지 않은 곳에 설치하고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합니다. 사용 온도로는 분말 강화 소화기는 마이너스 20도에서 40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0도씨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말 소화기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영하로 떨어지도록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기 사용 후의 처리, 사용 후의 처리는 강화액 소화기는 물로 세척한다. 산알칼리도 물로 세척한다. 분말 소화기는 거꾸로 호스를 세척한다. 포말 소화기는 호스 및 내면을 물로 세척한다. 포 소화기는 노즐 스테이너는 뭘로 하면 안 된다? 소금물로 세척하면 절대 안 된다. 포 소화기는 뭘로 하면 안 된다? 소금물 세척은 안 된다. 그냥 물로 합니다.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입니다. 소화기의 설치 기준 NFC 101 NFC 101입니다. 소화기 설치 기준 소방 대상물의 각 층이 2개 이상의 거실로 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각각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2층이 있으면 2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닥 면적 얼마? 33. 바닥 면적 33에 해당이 될 부분만 1개 이상 설치해야 되고요. 능력단위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되는 소화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서 간이 소화 능력의 합계가 전체 합계수의 2분의 1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간이 소화기구는 2분의 1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이기 때문에 천장에서 30m, 천장에서 30 LPG, 부탄가스를 쓰는 가스를 쓸 때는 바닥에서 30 이하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서 30 이하에서 사용합니다. 소약제 방출구는 환기 부분에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고 감지 부분은 유효한 높이에 설치해야 됩니다. 차단장치 및 확인이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고 수신부는 열 또는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볼 수 있도록 장소에 설치합니다.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게 설치하고 LNG는 천연가스이고 그래서 천장에서 30cm, LPG는 액화석유 가스 무거운 곳이라서 바닥에서 30cm. 주거용 자동 소방장치의 종류는 아파트 세대별 주방에 설치하는 것이 주거용 소방장치입니다. 환기구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 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 환기구입니다. 소화기 감소 기준입니다. 소화기 감소 기준은 소형 소화기는 대형 소화기의 2분의 1을 설치할 수 있고 소형 소화기는 대형 소화기가 설치됐다면 2분의 1로 감소할 수 있고 옥외 소화전, 스프링쿨러,
물 분무 등이 설치된 곳은 옥내 소화기를 3분의 2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대형 소화기 면제 기준은 대형 소화기는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 소화 설비가 됐을 때는 대형 소화기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1번 소방장 설치 장치 및 법률상 주거용 조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은 실제로 자동 소방 장치는 청수와 관계없이 모든 오피스텔에는 설치하여야 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대상 소화기구는 얼마? 연면적 30 구분이 되어 있으면 각각 그 다음에 간이 소화기는 2분의 1 이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소화기는 문화재, 가스시설, 터널, 지하구에 설치를 해야 되고 주거용 아파트와 오피스텔에는 주거용 자동 소화장치 무조건 다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층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청소와 관계없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모두 설치하는 거다. 모두 설치하는 거다. 소화기 자체는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능력 단위가 2 이상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특정 소방물의 부분에 있어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 얼마? 간이는 2분의 1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3번 대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물 또는 그 부분의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유효 범위 안에 소화설비 감소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옥내 소화전 설비를 하면 감소 기준 대형 소화기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설비 할 때는 아예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가 정답이고 소형 소화기는 대형 소화기일 때는 2분의 1, 옥내일 때는 3분의 2 요 감소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61번 다음 소화기구의 자동 소화장치 하재 안전 기준에 관한 설명 중 갈로 안에 해당된 설비가 아닌 것은 대형 소화기를 설치할 특성 소방물 또는 그 부분에 스프링클러, 물분무, 옥내 소화전, 즉 수계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 물소 소화 설비 제어는 아닙니다. 물분무, 옥내 소화전은 대형 소화 설비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답은 2번 제연 설비가 되겠습니다. 66번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소형 소화기 감면 기준은 물소화 설비에서 감면 기준은 얼마다? 3분의 2다. 그래서 3분의 1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대형 소화기가 설치되면 3분의 1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형 소화 설비와 대형 소화 설비 면제 기준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을 잠깐 보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거리는 소방 대상물과 소화기 사이를 직선으로 한 것을 수평거리, 걸어가면서 가야 되는 거리는 보행거리라고 합니다.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수평거리와 보행거리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주시고 자, 옥내 소화기의 설치 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화기 설치 기준은 소화 수량으로 정하는 것으로 용도, 면적별로 소의 단위로 산정한다. 예, 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 용도별로 설치한다. 소형 소화기의 경우 보행거리 30m마다 설치한다. 보행거리가 아니고 수평거리. 그래서 보행거리가 아니고 이게
2번이 답입니다. 수평거리 30m, 11층 이상의 고층 부분에서는 소화기 감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감소 조항을 적용받아도 보행거리 조항은 준수해야 됩니다. 감소 기준을 하더라도 보행거리에 대해서는 30m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형 소화기일 때는 2분의 1, 물 소화 설비가 있을 때는 3분의 2를 면제받지만 보행거리에 관한 기준은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69번 문제. 소화기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 지하고는 제외하고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는 30m 이내로 배치되도록 할 것. 답은 소형 소화기 20m, 대형 소화기 30m, 3번이 되겠습니다. 보행거리로 소형 소화기는 20m, 대형 소화기는 30m, 수평거리는 예상제한구역 10, 분말포 이상은 15m, 한론 20m 이하, 음향, 옥내, 호스릴, 방수구, 방수관, 연결 송수관 등은 25m, 옥외 소화절은 40m, 연결 송수관은 50m, 연결 송수관은 50m. 65번 문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체의 화재 안전 기준장,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 중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능력 단위가 2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화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의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단위 이상일 때는 2분의 1. 단, 노유자 시설은 제외입니다. 76번. 다음은 특정 소방 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문화재 소화기구를 설치할 경우 바닥 능력 기준에 따라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50스퀘어미터, 몇 스퀘어미터? 50스퀘어미터마다 1단위, 뭐일 때? 문화재일 때는 50스퀘어미터마다 설치해야 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체의 화재 안전 기준상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주요 구조부, 벽, 반자, 실내에 대한 조건은 무시한다. 해당 용도 바닥 면적 30스퀘어미터 아닙니다. 용도 50 아니고 해당 용도 100스퀘어미터 능력 단위 1 이상으로 맞춰야 됩니다. 노유자 시설은 100스퀘어미터입니다. 좌측에 우측에 있는 능력 단위 기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일 경우 소화능력 기구 단위, 기본으로 소화능력 기구 단위일 때와 불연재료일 불연재료일 때는 2분 곱하기 2배로 늘려줍니다. 위락 30, 위락시설은 30, 5. 공연장, 문의 직관람, 5. 공연장, 공연장은 50, 5. 공연장 직관람 문의 이렇게 외우는데 손오공 연장문의 직관람 이렇게 외웁니다. 손오공 연장관 직관람 문의. 그래서 노유자 시설은 100에 들어갑니다. 밑에 보면
건판, 숙노, 집, 주, 업방, 창, 항, 차, 관광 이렇게 되는데 요 외우는 방법은 건판 노숙전, 건판 노숙전, 주업방 차장, 일관창, 일관광창, 관광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100스퀘어미터마다 건판 노숙전이니까 노유자 시설은 스퀘어미터 100m마다 그 밖은 200m마다 노유자 시설인데 불연재 재료 시설이다 그러면 200이 되겠죠. 200스퀘어미터마다로 변하는 것입니다. 7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면적이 500스퀘어미터인 의료시설 500m인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의 능력 단위는 몇 이상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시설은 두 번째 손오공 연장문의 직관람이죠. 의료시설은 얼마? 50단위죠. 50단위. 그러니까 500 나누기 50으로 하면 얼마? 10. 그래서 소화기의 소화 능력 단위는 10이 되는 것이요. 대형 소화기는 A형을 놓으면 될 것이고 소형은 10개를 갖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 면적이 20스퀘어미터 미만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소화기구는 배기를 위한 유효 계부가 없는 장소 무창층인 경우에 20스퀘어미터에 설치할 수 있는 기구는 할론 또는 할로겐 자동 확산 소화기구일 때 20m 미만일 때는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은 바닥 면적 20m일 때는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제외하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73번 특정 처방 대상물 소화 능력의 능력 단위 기준 중 틀린 것은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불연재료이고 특정 대상물인 경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락시설은 얼마죠? 30이니까 곱하기 2니까 60 맞습니다. 장례시설은 손오공 연장문의 직관람이니까 연장 장례시설 얼마죠? 50이죠. 곱하기 2 해가지고 100이 나옵니다. 장례시설은 50 해서 100이 나옵니다. 손오공 연장문의 직관람 50 관광시설 금판 숙로전 주업 방차장 일본항 관광 이렇게 기억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금판 노숙전 주업 방차장 일본항 관광시설은 얼마죠? 100스퀘어미터죠. 해당 능력단위 100 곱하기 2는 200 정답이 맞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바닥 면적마다 1단위 그 밖의 것은 얼마였죠? 2죠. 공동주택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
특정 소방 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구 중 옳은 것은 같은 문제를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위락 얼마죠? 30 아니죠? 곱하기 2니까 60이죠. 공연이니까 손오공에 해당이 되네요. 50이니까 얼마예요? 100이죠. 틀렸습니다. 손오공 연장문의 직관람 이렇게 되니까 의료수실 들어가죠. 의료수실은 50이니까 곱하기 2. 왜? 불연 난연이니까 곱하기 2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판 숙로전 주업 방차장 일본항 관광. 그래서 건판 숙로 노유자 시설은 면적이 100입니다. 곱하기 2가 들어가야죠. 왜? 준불연재료, 줄연재료가 들어갔으니까 200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특정 소방 대상물 소화기구 능력 단위 기준을 우리가 꼭 외우고 있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소화기구는 가스, 분말, 액체, 기타가 있습니다. 가스로는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이 있고 분말로는 인산염, 중탄산염이 있습니다. 액체로는 산알칼리, 강화액, 포소화, 물까지 있습니다. 기타로는 에어로졸, 마른 모래, 질석 그 밖의 것이 있는데 일반화재 A급에서는 이산화탄소 안되고 그 밖의 것 빼고는 중탄산 칼슘 빼고 모든 게 다 적용이 되고 B급은 유류화재는 웬만한 것은 다 됩니다. 전기화재는 다 되는데 모래, 질석 등이 안 됩니다. 네. 주방화재는 K급으로 분류하고요. 주방화재는 기본적으로 포 이쪽에 중탄산 염류하고 강화액, 포, 물 요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 마른 모래는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 없다. 마른 모래는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 없다.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 중에서 A급 화재의 적용성이 없는 화재 기구는 A급 뭐였대죠? 이산화탄소 안 된다 그랬고 중탄산 칼슘 안 된다 그랬고 그 밖의 것이 안 되고 웬만한 건 다 돼. 이산화탄소하고 중탄산 칼슘 빼고는 A급 화재는 다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이고요. 80번 소화약제 적용 중 C급 화재 적응성 전기 화재에 적응을 못하는 것은 마른 모래, 팽창질석 그 밖의 것 기타 사항은 쓸 수 없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급에는 기타 사항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번 소화기구의 소화약제 적용 중 A급 화재에 적용을 가지는 소화약제가 아닌 것은 A급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중탄산 염류 소화제 두 가지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CO2하고 중탄산 염류는 A급 소화제는 사용할 수 없다. C급에서는 기타류가 안 된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소화기구 연구의 능력 단위 간이소화 연구는 마른 모래, 팽창, 질석 등입니다. 마른 모래는 삽을 이용한 50mm 이상 마른 모래는 삽을 이용한 50mm 이상이 0.5단위 팽창 질석은 80리터 이상이 0.5단위 0.5단위 간이 연구는 마른 모래 50
팽창질석 82, 0.5 능력 단위입니다. 특정 소화 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 아주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NFTC 101에 나오는 것이고 소화 대상물에 따라서 능력이 정리되는데 위락시설은 30m마다 1단위. 손오공, 연장무늬, 직관람, 손오공 50m, 손 50m마다 손오공 50m마다 연장관람, 무늬, 직관람, 손오공 연장무늬, 손오공을 연장무늬, 직관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연장 50, 손오공, 직관람, 연장무늬, 손오공, 연장무늬 하면 직관람, 손오공, 연장무늬, 직관람, 공연장, 집회, 관람장, 문화재, 의료시설, 손오공, 연장무늬, 직관람은 50스퀘어미터마다. 기억법 100스퀘어미터는 금판 숙로전, 주업 방차장, 금판 숙로전, 주업 방차장, 일본항 관광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금판 숙로전, 주업 방차장, 일본항 관광, 금판 숙로전, 주업 방차장, 일본항 관광은 100스퀘어미터마다 1단위, 금판 숙로전, 주업 방차장, 일본항 관광, 금판 숙로전, 주업 방차장, 일본항 관광은 100스퀘어미터마다, 그 밖은 200m마다. 그러나 내화구조, 불연제조, 준불연재료일 때는 곱하기 2를 곱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간이 소화용구는 소화기 및 주거용 소화장치 이외 것으로서 간이용구로 소화하는 것을 간이소화용구라고 하고, 무기과산화물 적용소화제는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화. 마른모래는 50L가 0.5, 팽창질석과 진주화은 80L가 0.5단위이다 라고 외웠습니다. 62번 간이소화용구 중 사불상비한 마른모래 50L 이상의 것. 마른모래 50L는 단위가 얼마? 0.5단위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구 및 소화장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 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 음식 중 음식의 주방에 추가해야 될 소화기구, 주방에 추가할 때는 25스퀘어미터마다 1단위 이상을 추가합니다. 추가할 때는 25m마다 추가합니다. 능력단 25m마다 바닥 면적 나누기 25를 하면 되겠죠. 자동 확산 소화기는 10스퀘어미터마다 1개, 초과하면 2개를 추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 소화물의 위락시설은 30, 손오공 연장무늬 직관람은 50, 금판 숙로전, 주업 방차장 일본 관광은 100스퀘어미터, 그 밖에는 200스퀘어미터. 67번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중 음식의 주방에 추가해야 될 소화 능력의 단위는, 주방에 추가해야 될 소화기 능력 단위는 얼마? 25m마다 1단위 이상.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능력 단위 중
갈라원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마른 모래 얼마? 50. 평창 질석 80리터는 몇 단위? 0.5단위. 50에서 80, 4번이 능력 단위가 되겠습니다. 소화기 형식성의 및 제품 검사 기준. A급 소화기와 B급 소화기, 자동차용 소화기, 합성 수지, 호수 부착이 제외되는 소화기로 나누는데 A급 소화기는 일반 능력, 일반 소화죠. 목재를 대상으로 해서 3분 후에 시작하고 소화하는 사람은 안전모, 내열, 얼굴 가리개, 방화복, 장갑을 사용해야 되고 무풍 상태라면 0.5 m/s 이하가 무풍 상태입니다. 그리고 2분 후에 다시 불타지 않아야 되는 것이 A급 소화제입니다. B급 소화제. B급 소화제는 기름 화제입니다. 휘발유를 대상으로 하고 1분 후에 시작합니다. 착용 장면은 똑같고 무풍 상태, 사용 상태고 B급은 1분 후, A급은 3분 후에 불을 끄고 2분 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고 휘발유는 불을 붙인 다음에 1분 후에 불을 끄고 1분 후에 불타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합성수지의 노화시험. 합성수지는 공기 가열로 해서 100도씨에서 180 일 동안 노화를 시킨 다음에 100도씨를 견딜 수 있는 재료는 87도에서 430일 동안 시험하고 소화약제 노출 시험은 87도씨에서 10일 동안 방치하는 것이고 내후 성능 시험은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3분간 노출하는 것을 한 사이클로 해서 720시간 노화를 시킨 상태에서 시험을 합니다. 자동차용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안개 모양으로 방사되는 거, 할론, 이산화, 포, 분말로 사용합니다. 자동차 소화기에 요즘은 포 소화기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호수 부착이 제외되는 소화기, 4kg 미만의 할론, 3kg 미만의 이산화탄소, 3리터 미만의 액체계, 2kg 미만의 분말 소화기는 호수 부착이 제외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kg 미만의 할론, 3kg 미만의 이산화탄소, 3리터 미만의 액체계, 2kg 미만의 분말은 호수를 부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가망 소화설피는 물, 산알칼리, 강화액, 포 소화기 4가지가 있습니다. 여가망을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는 물, 산알칼리, 강화액, 포 4가지가 있습니다. 소화기 방사 능력은 8초 이상 성능 시험을 합니다. 소화기는 8초 이상 방사 능력을 성능합니다. 소화기 표시사항, 종별 형식, 승인번호,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제조업체 또는 상호 수입업체, 사용 온도, 능력 단위,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용량, 총 중량, 형식번호, 주의사항, 사용 방법에 따라서 소화기의 표시사항을 표시해 주어야 됩니다. 78번 대형 소화기의 종별 소화약제 충전량으로 옳은 것은 기계포는 20리터, 분말은 20kg, CO2는 50kg, 강화액은 60리터, 물은 80리터. 대형 소화기의 충전량 우리가 외웠던 게 있습니다. 포 20, 포분이 뭐였죠? 20 이상이었고요. 할론 30, 이산화 50, 강화액 60, 물은 80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화기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